앞으로 돈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생존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채우고 늦은 밤에 돌아와 다시 내일을 준비합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런데 저는 오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돈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덩치가 크고 오래된 것들이 무너지고 가볍고 빠른 것들이 돈을 가져가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여러분의 생존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부자들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조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연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자리에서 부가 탄생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라. 평생 직장이 곧 인생이다. 그때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큰 조직에 속하는 것 자체가 안전이었고 한 직장에서 수십 년을 버티는 것이 곧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적어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집도 생기고 자녀를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세상이 말하는 새로운 법칙은 큰 조직이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적응하는 개인이 거대한 조직보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런 흐름을 경량 문명이라고 표현하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가벼운 시대의 문명이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돈과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동양고전, 손자병법과 장자, 그리고 주역의 천내무망캐를 통해 이 질문을 답해보려 합니다. 왜 돈의 흐름이 바뀌었는가? 앞으로 누가 살아남는가? 그리고 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돈이 집중되는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벼운 시대의 문명, 이 단어가 말하는 메시지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큰 조직의 시대가 끝났다. 과거에는 회사의 크기가 곧 안정의 크기였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큰 성공의 티켓을 손에 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방정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조직은 느리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해야 하고 보고서를 써야 하고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수십 개의 질서를 거치는 동안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앞에서 덩치 큰 조직은 속수무책입니다. 반면에 개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 한 명이 인공지능 하나를 손에 들면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십 명이 달려들어야 했던 일을 지금은 한 사람이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능이 증폭됩니다. 비용이 사라집니다.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들은 필요할 때 모이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런 유연성이야말로 지금 시대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을 한번 새겨들어 보겠습니다. 부는 조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적응 속도가 빠른 개인에게 이동합니다. 이건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건 부의 대이동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조직 안에 머물렀던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을 동양고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자병법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손자병법,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전쟁의 전략서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돈의 전략서로 읽었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형세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산이 있으면 돌아가고 낮은 곳이 있으면 흘러내립니다. 그릇이 바뀌면 모양도 바뀝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동그라미가 됩니다. 물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흐릅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손자는 이것이 승리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직장에서 인생을 맡기는 구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인생도 흔들립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나의 삶이 함께 위기에 빠집니다. 이건 돈이 하나의 수은지에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수은지가 막히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가 여러 개인 사람은 다릅니다. 본업이 있고 콘텐츠가 있고 투자가 있고 부수입이 있습니다. 하나의 줄기가 흔들려도 다른 줄기가 버텨줍니다. 하나가 막혀도 다른 것으로 흘러갑니다. 이 사람은 어중간한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손자가 말한 물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버틴다고 살아남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흐름에 맞춰 바꾸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한자리에 고정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연한 사람은 구조를 계속 바꾸고 적응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자연스럽게 정착합니다. 가벼운 시대의 문명에서의 돈은 고정된 사람을 떠나 유연한 사람에게 머물게 됩니다. 장자는 자유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종과는 다릅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규율을 무시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장자가 말한 자유는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는 정신의 독립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남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남의 연봉과 내 연봉을 비교합니다. 남의 속도와 내 속도를 비교합니다. 남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합니다. 남이 이미 이룬 성공을 기준으로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을 헤아립니다. 이 비교 안에 있는 한 사람은 평생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면 더 위가 보이고 잡으면 더 멀어집니다. 남의 기준은 내가 아무리 채워도 절대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말했습니다. 큰 틀을 세우고 그 안에서 흐름에 맡겨라. 이것을 돈의 은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돈의 자유는 돈을 많이 버는 순간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경제 구조를 내가 직접 설계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가 설계한 구조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 틀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벼워진 문명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돈을 쫓지 않습니다. 구조를 설계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차분하게 꾸준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장자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결국 돈을 불러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역의 천내무망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내무망,
이 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억지로 얻으려 하지 마라. 때에 맞게 자연스럽게 움직여라. 변화가 빠른 시대에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주변을 보면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새로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튜브를 켜면 20대에 건물 샀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천내무망은 억지로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빨라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런 목소리가 생깁니다. 나도 빨리 부자가 돼야 한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뒤처져 있다. 지금 이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조급함이 주역이 말하는 망령입니다. 잘못된 생각, 거짓된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유행 투자에 들어갑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남이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전을 합니다. 이런 선택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속도, 내 방향, 내 강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주역의 천내무망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길 위에 서라. 거짓 욕심을 버리라.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라. 이것을 다시 돈의 흔으로 풀어봅니다. 어떤 선택 앞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돈이 되니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 구조에 맞는 것인가?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예스가 나오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냥 남들이 하니까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한 발 물러서십시오. 천내무망케가 주는 최종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되 조급해하지 마라. 유연하되 중심을 잊지 마라. 그렇게 할 때 운이 머뭅니다. 그리고 돈도 머뭅니다. 서두름이 아니라 중심이 결국 부를 붙잡는 힘입니다. 오늘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형세를 맞춰 바꾸어라. 고집하지 말고 물처럼 흘러라고 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의 주인이 되어라.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구조를 설계하라. 주역의 천내무망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욕심을 버려라. 자연스러운 길 위에서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라. 가벼워진 시대의 문명에서의 돈은 덩치 큰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열심히만 하는 사람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구조를 설계한 사람에게 갑니다.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돈은 갑니다. 더머니 코드였습니다.